당대표가 물러났고 일단 그전부터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김기현 대표 이후 비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찍으시면서 뭐 계속 찍으세요. 여기는 또 올라갔다 내려오네. 이쪽 타야 되겠다. 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 고맙습니다. 전시회입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는 홍보할 데도 없고. 그래요? 장관님 하트 너무 멋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우 기절. 근데 뒤에 찍으시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그림 조심하세요. 그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전시회 내주셨네. 제가 쭉 돌고 싶긴 한데 그러면 카메라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요. 장관님 작가세요? 네네. 아까 저기 그 그림 이 그림. 대단하신데요? 이분이 그리신 거예요? 네. 너무 멋있는데? 법무부 통상 일정 중에 성남시청을 찾았고 친상진 성남시장과도 꽤 여러 얘기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일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역시 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화답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당대표가 물러났어요. 저희 이제 방송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보수 여권 엄중한 상황인데 실제로 그전부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병무 의원님, 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비례대표 출마 혹은 총괄 선대위원장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전 우선 한동훈 장관이 그 정계 입문을 하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그냥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 정계에 입문할 때 명분 있게 입문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큰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앞번호는 뭐 그냥 당선되는 거고 뒷번호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낙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선택, 거기다가 이제 앞번호로 가면 너무나 안정적으로 뭐 그냥 그 금배지 하나 달아줬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역할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의 정계 입문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지역구 출마로 당당히 당선돼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그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뭔가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뭐 선대위원장 같은 거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비대위원장 얘기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저는 비대위원장은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력에 대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뭐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치라는 게 그 저희 뭐 오래 경험을 해보면 그 뭐 이런저런 그냥 그 어떤 그 경륜이 있다고 해서 정치를 꼭 잘한다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는 특히 이 감수성, 유권자 감수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처음부터 와서 더군다나 그걸 지휘한다? 저는 아마 굉장히 그 너무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권 핵심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여권 내에 뭐 차기 정치 지도자 뭐 이런 데에서 워낙 그 상당한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활용을 하려면 뭐 선대위원장,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거,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뭐 정치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역할을 두고도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왔던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두 사람의 역할론에 대해서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말들이 정말 많은 시나리오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이만희 사무총장의 대략적인 입장 얘기까지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정치에 나서게 된다면 제대로 그런 한동훈 장관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주변 정치하는 우리 선후배들과 얘기를 해보면 한동훈 장관의 저런 인기, 국민적 그런 어떤 인기를 보면 전국적으로 가는 게 낫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한 후보를 표적에서 싸워서 이기는 데 따른 그런 어떤 부가가치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전국에 선거를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 그래서 비례대표 그런 부분에서 시점은 또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한 달 전까지만. 한 달 전이면 되네.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를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 의원님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병무 의원은 별로 그렇게 큰 가능성에 무게를 두진 않으셨지만 선대위원장 비례대표 출마, 한동훈 장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신재 의원님. 예,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원 당규에 입각해갖고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요. 이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표 한 사람이 그만뒀다고 해서 비대위 출범 요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비대위 출범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다음 주 정도에 저는 띄우고 공관이 이제가 주도하는 공천혁신 국면이 이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그럼 당 지도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조기 선대위원회를 띄울 수는 있다. 조기 선대위원회를 띄워서 그럼 그때 원희룡, 한동훈 두 현직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뭐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두 사람을 뭐 간판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시나리오 이외에 다른 것들은 현실성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가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뭐 여러 압박도 있었지만 여기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는데 포스트 김기현 체제 시나리오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얘기했던 아까 김기현 대표도 실제로 본인 SNS에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좀 잘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본인은.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총선 치른다. 3번. 뭐 여러 시나리오, 공천권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새 당대표를 뽑는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당대회를 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서 당대표 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있고. 지금 당대표 사퇴 거리 상태가 됐잖아요. 1번.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윤재욱 원내대표 몫이 될 수 있는데 박원석 의원 평가는 어떠십니까? 저기 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단 새 당대표 선출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일단 권한대행을 맡는 거는 절차상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그 체제 하에서 공관위 선대위에서 총선까지 간다.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까지 내리면서 뭔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좀 극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비대위 체제일 텐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지 뭐 그거야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한동훈, 뭐 원희룡, 근데 그 현실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뭐 하루도 안 해본 분인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고 그에 비하면 원희룡 장관은 정치 경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뭐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던 간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서 큰 폭의 쇄신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결국에는 무난하게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보다도 뭔가에게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큰 변화의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 체제를 선호하지 않겠나.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냐 아니면 여기서 가능성을 한동훈 장관보다는 비대위,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높여 가능성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냐.